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맨 먼저 지금 이제 이 김건희 여사가 부산 지금 방문을 연거푸 지금 하고 있어요. 부산에서 이제 문화시설도 가고 이 박물관 같은 데도 가고 갤러리도 가고 엊그제는 이제 시장을 좀 갔었죠. 자, 그래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에는 민주당이 결국은 최상병 사건 오늘 이제 제출을 했습니다. 세 번째 제출인데 이거 한마디로 이럴 때 딱 미쳤다고 하는 말이 딱 요럴 때 쓰면 딱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민주당이 우리는 정상적인 정당이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 국민들한테 신고하는 것 같아요. 요거 빨리 해산해야 되는데 참 큰일 났습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지금 최재형이가 완전히 대남 간첩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한번 드러났어요. 북한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선거에 개입한다. 북한, 중국, 러시아, 이 공산권, 사회주의권 국가들이 미국을 비롯해서 선진국 선거에 다 지금 공작적으로 개입하고 있는데, 자, 요걸 보면은요, 요렇게 다른 나라들은 공작적으로 그러니까 지하에서 개입하는데, 최재형이는 간땡이가 부어가지고 말이죠. 이번 총선 시에도 아예 대놓고 수면 위에서 개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 공작기관들이 아예 대놓고 한국 총선을 갖다가 할 때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시도했다. 결정적 근거라고 보여져서 이것도 철저하게 써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선거법 이게 시효가 6개월이잖아요. 그래서 시효가 다 임박해서 서둘러서 처리하지 말고 지금부터 꼼꼼하게 준비 철저하게 수사를 하라. 이런 이원석 총장의 엄명이 떨어졌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한동훈 팬덤 이거 개딸들은 일단 지금까지만 보더라도 차이가 나긴 나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신지호 지금 이번에 이제 전략기획부총장 됐죠. 신지호 전 의원이 신지호 부총장이 이제 언론에 나와서 한 얘기, 우리는 개딸하고 달라. 그러나 만약에 좀 뭔가 좀 과다하다 이렇게 보이면 자제를 당부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고요. 그리고 이제 세기의 이혼 재판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다음에 노소영과 최태원 이 대법원 3심 초호화 변호인단이 공개가 됐는데 역시 변호인단도 초호화가 아닌가. 예, 세기의 변호인단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한 능력 있는 변호인들이, 그리고 이제 이번 대법원 3심 그 변호인 중에서 우리가 괄목할 만한 인물은 이번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제 당선은 안 됐지만은 최재형 의원이 지금 이제 변호인단으로 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까지 여러분들께 좀 빠르게 전해드리고, 과방위가 오늘 또 난리가 났습니다. 자, 그래서 과방위는요, 문만 열면 정청내고 난장판 난리, 이게 괜히 이렇게 자극하게 위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이진숙 그리고 이제 김태규 이 두 위원장 부위원장 모두 9일날 청문회는 안 가겠다. 최종적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최민희와 우리 이제 이 방통위 간의 전면전이 확대되고 있고요. 완전히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 이거는 도둑 청문회다라고 말까지 나올 정도로 악랄한 청문회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지금 여러분들, 자, 최상병 특검법의 덩어리 안에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겠다라고 하는 요 못된 뭐라고 그럴까 이런 거를 음모가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방송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 그런데 무슨 소리요? 이미 MBC는 이제 물 건너간 것이죠. 이거 착착착착 진행되잖아요. 8월 12일 날이면 임기가 끝나요. 월요일 날. 그러면 13일부로 취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마도 민노총하고 이제 새롭게 취임하는 이사진 여기하고 이제 정면 충돌이 불가피하게 보이는데 요거 게임은 끝난 거다. 이렇게 보여져서 요 관련 내용도 함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우선요, 이 김 여사의 부산 방문 동향. 이제 오늘이 이제 8일인데요. 6일하고 7일간 연속 2번씩, 지금 이제 부산을 방문했다. 그 정도로요. 그러니까 이제 역사적으로 또 이 안보적인 측면에서 부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있잖아요. 요런 점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그런 차원이고, 또 이제 김 여사 본인이 또 전시 미술 이런 거 전문가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갤러리에도 방문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 가는 것은 정치인들이 기본으로 돼 있으니까 시장도 갔고, 그래서 상인들하고도 대담도 하고, 또 시민들의 열렬한 환호 속에 또 셀카도 아주 적극적으로 찍고, 그래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부산에서 지금 이제 활동한 걸 보면 어제, 자, 이 부산에 근현대 역사관이 있는데, 한마디로 해서 근현대 역사관. 그러니까 이제 부산의 역사를
과거, 현재, 미래까지 내다볼 수 있는, 그러니까 미래까지도 조망할 수 있는 박물관, 요 역사 박물관을 갔고요. 흰여울, 그 다음에 이제 감천, 요런 또 이 문화시설도 직접 방문을 했다. 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부산 잘 아시는 분은 당연히 잘 아시겠지만은요. 어쨌든 간에 근현대 역사관도 가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박물관, 그러니까 이제 문화마을, 시장, 박물관, 문화마을 연속 이틀간에 거쳐서 다양한 활동을 했고요. 이번에는 이제 문화마을, 이게 이제 흰여울 문화마을하고 감천 문화마을을 방문을 했습니다. 요 방문 동전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에서 특별하게, 이제 말씀한 내용으로 본다면, 어쨌든 간에 이제, 이 문화관, 그 다음에 이제, 이 역사관, 그 다음에 갤러리, 전부, 이 김건희 여사의 이제 개인적인 관심이 또 많은 지역이고, 특히, 요런 지역의 경우, 이런 지역의 이제 박물관하고 문화시설은요, 6.25 전쟁과 관련된 그런 공통점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근현대 역사관의 경우에는 개항기부터 일제강점기, 개항기하고 일제강점기부터 6.25 전쟁, 산업화, 민주화, 요 전 과정을 훑어볼 수 있는 중요한 이 역사관이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흰여울 문화마을하고 감천 문화마을도 6.25 때 피난했던 사람들, 6.25 당시에 피난민들이 모여 살던 이런 문화마을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게 문화마을이 이제 피난민들이었었는데 일종의 이제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해서 다시 태어난 성공적인 것이고요. 그리고 지난 6일 날에는 부산에 유명한 명란 브랜드 연구소, 그리고 이제 깡통 시장을 방문한 바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김 여사는요, 지금 수행 인원을 최소화하고 경호도 최소화한 가운데 조용하게, 그러니까 로키로 방문 일정을, 휴가 일정을 보내는 것 같아요. 자, 이 정도 돼서 이거는 이제 말씀을 마치고, 요번에는요, 지금 이원석 총장이 강력한 지시문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요, 요거는 언론 공지를 통해서 밝혔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총선 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 임박 직전에 몰려서 처리하지 말고 미리미리 철저하게 잘 수사해서 처리를 하라. 예, 이렇게 지시했어요. 그래서 공소시효에 임박해 처리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 그리고 흑색 선전 금품 수사 이런 것을 이런 중점 단속 대상 범죄하고요. 당선자 관련 사건과 같이 주요 사건을 갖다가 엄정히 수사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요, 이 검찰의 이제 선거 사건 직접 수사 범위가 상당히 제한됐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작년 11월 1일 날 개정된 검사와 사법경찰 간의 사무협력, 그리고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이 규정에 따라서 이 선거 수사의 경우에는 검찰하고 사법경찰관이 필수적으로 반드시 의견을 서로 교환하면서 수사하도록 규정을 딱 만들어놨어요. 자, 그래서 요거 이제 철저하게 이 검경 수사가 이제 협조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되겠고, 특히 검찰이 이렇게 수사 사건, 선거 사건에 대한 수사 범위가 제한됨에 따라서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서는 선거 사건 협력 절차를 적극 활용해서 수사 상황을 공유하고 협의해 나갈 것이다. 자, 그리고 말이죠. 법리에 따라서 충실한 수사가 진행돼서 공소시효가 임박하여 불송치 또는 송치되지 않도록 하겠다. 그리고 주요 사건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사 검사가 공판을 직접 담당하는 등 선거 사건 수사와 재판의 만전을 기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요. 자, 참고적으로 말이죠. 이번 22대 총선에서는요. 지금 지난 7일 기준으로 해서 2,348명 이게 을 입건했다고 밝혔어요. 어마어마하죠. 요거는요, 21대 때 2,276명과 비교했을 때 3.2%가 증가한 것이고, 이 중에 252명을 기소, 그러니까 거의 한 10%를 기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694명은 불기소 처분, 그리고 소년부 송치가 3건, 그리고 1,399명이 현재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아,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예. 자, 이번에는요, 이게 조선일보 이 단독 보도를 통해서 지금 알려지고 있는 내용인데, 야, 이거 최재형이 인간이 말이죠. 이게 간첩임에 확실해요. 간첩인데, 이 간땡이가 부어갖고 내놓고 간첩질하는 이 못된 인간이 바로 최재형이가 아닌가.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께 제가 자세하게 이런 이제 간첩 문제를 갖다가 공직자는 아니지만은 이제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아주 잘 알았던 전직 간첩. 예, 최재형은 이건 분명히 간첩이 많다. 이래서 대외적인 활동을 대담하게 하는 것만 보더라도 이제 통상적인 북한에 보내는 간첩들하고 그 맥이 똑같다.
예, 요것만 보더라도 간첩이 분명하다. 이렇게 밝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최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1심의 간첩 사건이 있고요. 왕재산 간첩 사건이 있어요. 이런 거하고도 다 전부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는요, 확실하게 이제 간첩이 맞아요. 자, 그런데 이 간첩이 맞다라고 하는 직접적 증거 중에 하나가 지금 조선일보에서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 경기 남부경찰청에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대에서 이 최재형이를 갖다가요, 부정선거운동 그리고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지금 이 내주에 검찰에 송치할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인데, 왜냐하면은요, 이 최재형이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고 지금 국적상으로 보면 미국 시민으로 되어 있어요. 외국인은요, 선거에 절대적으로 개입해서는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상. 예. 다만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하는 외국인의 경우에 국회의원 같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일체 선거운동도 할 수 없겠지만은 이 지방선거 외국인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그것도 영주권 자에 한해서만 선거권을 인정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선거권도 선거운동도 할 수 없는 인간인데 미국 국적자니까. 요게 지난 총선에서 어떻게 부정선거 선거에 개입했느냐? 최재관 여주 양평 지역의 민주당 후보. 이게 이제 어느 인간인가 하고 봤더니 최재관이에요. 요거 이제 최재관. 아주 젊은 사람인데, 요 최재관이 지원 유세를 아예 대놓고 하고 다녔어요. 이 정도가 되면 이거요, 공작기관이 이제 파견한 요게 간첩임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지금 언론 매체, 그러니까 북한의 선전 매체를 통해서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이거는 기본적인 자기네 북한 공작기관의 기본 미션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런 기본 미션, 관행적인 말고서도 이렇게 간첩을 아주 대담하게 한국으로 파견해놓고 아예 노골적으로 지하가 아니라 지상에서, 다 수면 위에서 선거활동을 하게 만든 게 바로 지금 북한입니다. 자, 그래서 최재관 선거운동을 했는데요. 야, 이거 어떻게 했느냐? 지난 2월 달에, 그러니까 이제 이 여주 양평이잖아요. 양평에서도 하고 여주에서 했어요. 그 양쪽에서. 근데 양평에서는 문화센터에서 강연을 통해서 지원을 해달라. 그런데 어느 정도나 간땡이가 보였냐면, 이때 청중이 한 100여 명 모였는데요. 이거 시골에서 100여 명 문화센터에서 모였다? 어마어마하게 모인 거예요. 올바른 탄핵할 수 있는 그런 일꾼을 뽑아야죠. 양평은 누굽니까? 최재관이랍니다. 대놓고 탄핵을 얘기하고 있어요. 선거 지금 과정인데 2월 달인데. 야, 그 다음에 3월 달에는 여주 강당에서 강연을 가는데 여기서도 뭐라고 했느냐? 의지가 있고 결단이 있고 그러한 뚝심 있는 후보를 뽑아야 됩니다. 그런 후보가 여주에 나와 계십니다. 누굽니까? 최재관. 이렇게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한 겁니다. 자, 여기에서 말이죠. 의지, 결단, 뚝심 이게 뭐겠어요? 왜 탄핵하면 이제 정부한테 핍박당한다. 이런 이미지를 부각시키면서 대놓고 탄핵 선거운동을 벌인 인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제가 이 최재관이가 이게 어떤 인간인가 하고 봤더니 문재인 정부에서 농어업 비서관을 했어요. 예, 그래서 공익형 직불제를 설계한 인간이고 사단법인 농어업정책포럼의 이사장을 지냈고요. 그리고 21대, 22대 두 번 다 출마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부터 지역위원장을 맡고 이번에도 지역위원장이 돼서 3년임에 성공했어요. 그리고 학력을 보니까요. 이 최재관이는 서울대학교 농생물학과를 졸업한 뒤에 여주에서 농사를 지면서 농민회 활동을 했습니다. 농화를 했어요. 그래서 여주군 농민회 교육부 부장, 그리고 전국 농민회 총연맹 정책위원장, 친환경 학교급식 경기도운동본부 집행위원장, 그 다음에 민주당 전국 농어민위원회 정책센터 센터장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주목되는 그 경력이 말이죠. 우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김일성주의자. 이런 문재인 밑에서 농업 비서관을 했어요. 비서관 높아요. 1급입니다. 차관복급.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요. 전농하면 여러분들 아시죠? 아주 철저한 이 친북단체가 전농이에요. 여기에서 그냥 회원이 아니고 정책위원장을 지냈어요. 정책위원장. 이러니까 이거 최재관이는 완전히 이 주사파 아니면 PD 계열의 이게 운동권 종북론자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놓고 간첩 활동하고 대놓고 탄핵을 총선 때부터 주장하고 다닌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언론에 별로 각광을 못 받아, 주목을 못 받다 보니까 이 탄핵 얘기가 별로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 보니까 철저했다.
이런 점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니냐. 자,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그 다음에는요, 지금 이제 이 민주당,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자, 민주당에서 우선 최장병 특검법을 오늘 발의해서 이 국회에 접수를 했습니다. 자, 8일 만에 다시 이제 접수를 한 건데, 그래서 이제 오늘 말이죠. 세 번째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는요, 지금 이제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를 통한 임성근 구병 로비, 이거와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 이름을 명시해서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집어 넣어놨습니다. 요것이 이제 더 차이가 나고요. 나머지는 뭐 2차 최장병 특검과 똑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오늘 이걸 하면서 지금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3자 특검, 그럼 민주당에서 발의를 해야 될 거 아니냐. 발의를 하면 그때 가서 얘기를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지금 이제 이진숙과 김태규 요 두 분은요. 9일 청문회에는 불참하는 걸로 불참 사유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민희가 말이죠. 지금 개딸들한테 혼인하고 난들이 이제 도둑 청문회를 두 번 더 14일하고 21일까지 열겠다. 그런데 끝까지 이진숙과 김태규는 안 간다. 왜냐하면 2주간 지금 이제 진단을 놨잖아요. 아마도 진단을 좀 연장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번 그 현장 검증에서는 김태규 부위원장의 역할이 굉장히 돋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방통위 대회의실 절대 못 들어가게 하라. 그리고 이제 방통위에 대한 귀환 모독이다. 이렇게 강하게 맞싸워서 굉장히 높이 평가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는요, 지금 최민희 위원장이 나올 때까지 청문회를 열겠다. 그래서 무한 N차 청문회 개최로 맞불을 놓겠다는 겁니다. 요것들 그냥 정말 미쳐버렸어요. 예. 자, 그 다음에는요,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신동훈 지금 대표의 이 팬덤, 이 위드훈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위드훈이. 요게 이제 위드훈이 이제 캡처 화면이 되겠는데, 요게 이제 이번 지금 당 대표 선거를 계기로 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자, 그래서 이제 10만 명이 가까이 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오늘요, 신지호 부총장이 YTN에 나와가지고, 결국 이건 표현의 자유다. 그런데 개딸들하고는 차원을 달리하고 나름대로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고 있다. 이게 이제 놀랄만한 차이가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개딸들하고는 달리 인격 모독처럼 문자 폭탄 날리는 거 지금 없지 않느냐. 예, 그렇게 얘기하고, 이건 어디까지나 의사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다. 자, 그런데 팬덤의 속성상 이 개딸들이 폭력적으로 가듯이 가능성과 위험성은 상존한다. 다만요, 제가 한동훈 대표도 공언을 했지만은 그런 팬덤하고는 직접적, 한동훈 지금 대표는 팬덤하고는 직접적 관계를 맺으면서 정치하는 정치에 이용하는 이런 일은 않겠다라고 밝혔고, 요것이 이제 개딸들하고 큰 차이가 아니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개딸들 이 커뮤니티 중에 하나인 재명인의 마을 여기 이장으로까지 직접 하고 있는데 한 대표는 그런 거는 절대 안 한다. 그래서 분명한 거는 이 팬덤이 건강한 팬덤이 좋겠다는 것이고, 과하다 싶으면 자제를 요청하겠고, 아직까지 우려할 만한 수준의 이 활동은 보이지 않는다. 요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이제 마지막으로요, 최태원, 노수영 이제 대법원에서 지금 이제 한 번 붙게 돼 있는데요. 초호화 변호인단 요것이 이제 언론에 회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왜냐면 말이죠. 2심에서 1조 3,800억 원을 부과하라,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을 내렸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거 한마디로 이제 SK 그룹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지금 최태원 회장 측에서도 지금 2심에서 결정적 증거로 삼은 게 바로 이제 비자금 메모잖아요. 300원짜리 메모. 요 메모 때문에 그야말로 이 노태우 정부 혜택을 받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노소영한테는 그 경영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줬으니 요거 재산권 분할에 해당돼야 되겠다. 요거거든요. 자, 그래서 요게 이제 35%, 노관장한테 35%의 말하자면 이제 이 역할을 인정해 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최 회장 측에서는 이 재산 분할을 액을 산정할 때 오류도 있었지 않았느냐. 그리고 지금 이제 300억짜리 비자금 이거 SK 손해본 것도 엄청 많아. 그런데 전부 덕 봤다고 그건 아닌데 요거잖아요. 그래서 요 두 가지 쟁점에 매달릴 것 같고요. 자, 이러한 가운데 지금 이제 이 최태원 측에서는요, 제일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유명한 사람이 이제 홍승면 변호사인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끝냈고 대법원에서 수석재판연구관, 그리고 이제 변호사는 총 6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노소영 관장 측에서는 제일 거물이 누구냐?
바로 최재형 전 의원입니다. 서울가정법원을 지냈고 감사원장도 지냈고 21대 국회의원을 지냈는데 지금 최재형 변호사의 경우에는요. 강명훈 로펌의 거기에서 대표 변호사 이 강명훈이 이제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 강명훈 지금 현재 변호사 옛날에 고등학교 다닐 때 지금 업고 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가까운 사람이 바로 이제 최재형 변호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거기에 이제 속해서 이제 변호사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법무법인 하정이라고 합니다. 강명훈 대표 변호사. 그래서 이 하정의 강명훈 대표 변호사도 변호인단에 합류를 했고 최재형 의원도 합류를 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최재형은 이제 서울법대 7호학번 조희대 대법원장하고 동기들이에요. 다. 또 경기고등학교도 다 동기고. 그래서 이런 점도 상당한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은 어느 정도나 막역한 사이냐. 21년도 대선 후보 경선 때 100만 원을 후원한 사실이 알려지기까지도 했어요. 자, 그래서 최재형 원장은요.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노관장의 노력이 법적으로 정당한 평가를 받도록 도와주겠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고요. 그리고 이제 최태원 측에서는 잘못하면 심리 불속행 기각, 즉 상고 대상 사건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아예 심리도 안 하고 2심대로 확정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심리 불속행 기각을 피하는 것이 가장 큰 이 과제고, 그리고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를 거쳐서 대법원장하고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 합의체로 사건을 끌고 가는 것이 최 회장 측의 변론 작전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